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3일 저녁 6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한 조국 시인은 남한사회주의 노동당 동맹이라는 남한사회주의 노동당 동맹 줄여서 산노맹이라는 이 반국가적 이 좌익운동단체에 연루되어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사면 복권되었지만 그 전력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 대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장관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아주 강한 반론을 지금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국가 전복입니다. 국가 전복. 사회주의 혁명을 하겠다면은 이것은 반공자유민주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한국의 체제를 뒤엎겠다는 거니까 이것은 뭐 국가 반역에 해당되는 거죠. 또는 여적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여적죄는 과거에 대명률에서는 대역죄라고 적혀 있고 외국에서는 하이 트리즌이라고 합니다. 보통 왕을 죽인다든지 국가를 없앤다든지 체제를 부정하는 그 정도의 큰 역적이다 이거죠. 대역죄. 하여튼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국가를 부정하는 거니까요. 그런 운동을 했던 사람이 전향했다든지 반성했다는 증거를 전혀 지금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을 한 것도 문제인데 법무장관 자리에 가서 한국의 법치를 관리한 사람이 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냐? 법치를 부정한 사람이 법치를 관리한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씨를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라는 뭐 지령을 내린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까지 살만한 의심까지 살만한 인사임명은 분명한데 계속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더구나 이 조국이라는 사람의 운동에서 너무나 경솔하고 명색의 학자로서 더구나 서울법대 교수라는 그 간판을 의심케 하는 아주 교양 없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자꾸 이순신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문자를 씁니다. 서해맹산이라는 말을 썼다가 오늘 이 조갑제닷컴에 항상 좋은 글을 쓰시는 문무대왕이라는 언론인의 반발을 샀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가 전복을 꾀한 자가 감히 구국의 영웅 이순신 장군 의록을 들먹이나. 이 제목이 아주 근상글입니다. 이분은 뭐 아주 언론사에 간부 그리고 사장도 지낸 분인데 스트레스 해소 삼아 이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조국이란 이름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분들은 한번 이 글을 읽고 마음을 푸시기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은 존경의 큰 어른이지 함부로 이용하고 편리한 대로 인용해도 되는 그런 역사의 인물이 아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 충돌을 극복하자며 이순신의 배 12척을 언급했다. 호남인들만이 누란의 위기에 처한 오늘의 대한민국을 구해낼 수 있는 것처럼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는 이순신 장군의 의록을 팔고 다녔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행위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운동권 출신이자 광주 사람인 지역평등시민연대 주동식 대표가 최보식이 만난 사람에서 호남이 좌파들과 손잡고 그들의 기지가 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법무부 장관 내정자인 조국도 법무부 장관 후보에 내정되자 셀프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맹산의 심정으로 나서겠다며 이순신 장군의 의록을 건방지게 읊어댔다. 특히 조국 같은 경력의 소유자가 이순신 장군의 의록을 아전인수격으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이순신 장군을 욕되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조국은 젊은 시절 자유민주의 대한민국을 뒤엎고 사회주의 노동자 국가를 건설하고자 지하 비밀 조직에 가담했다가 징역까지 살았던 정과 경력자이다. 이순신은 구국의 영웅이지만 조국은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획책한 대역의 꼬리표가 붙어있다. 그런 조국이 감히 이순신 장군의 의록을 자기 편리한 대로 읊어대는 것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모욕이요 배신이며 역사에 대한 배역을 저지른 것이다. 조국은 특히 서울대학교의 선배 교수인 이영훈 교수의 저서 반일 종족주의를 읽으면 구역질이 난다는 막말까지 퍼붓었다. 학자인 자가 같은 동료 교수의 저서에 대해 예의도 염치도 없이 조폭 같은 폭언을 퍼부으며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볼 때 조국의 인격과 인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미소가 같이 놀아나는 그가 권력 좋은 줄은 알고 장관이 되겠다고 아나무인으로 설치되는 모습이 정말 가관이다. 어떻습니까? 속 시원하십니까? 이순신의 반대말은 문재인이란 말을 제가 한번 해드렸는데요. 이순신의 반대말은 문재인, 조국입니다. 이순신과 문재인을 비교하면은 극에서 극입니다. 어떤 점이 그렇냐? 가장 중요한 것이 준비 없이 당한 장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징용공 배상 판결이 이렇게 나오면은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해올 것이다. 강한 대응을 해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하지 않다가 기습을 당했습니다. 기습을 허용한 장수는 용서하면 안 됩니다. 정보 판단이 어긋났다는 거죠. 작전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지만은 정보 판단에 경계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베와 싸우는 척하면서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과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게 지금 문재인 정권 사람들입니다. 특히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조국, 죽창가, 친일파, 부역, 그리고 이적 이런 아주 살벌한 말까지 있습니다. 더구나 구역질이란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용어까지 썼어요. 이순신과 가장 다른 문재인. 그러면 이순신의 본령은 뭐냐? 이분은 군인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위대한 군인 몇 사람이 있죠? 4사람이 있습니다. 한 시대를 대표하는 삼국통일의 원hun인 김유신, 그리고 고려시대 때 원나라 지배기에서 고생한 김방경, 그리고 이순신, 그리고 박정희입니다. 김유신은 뜻을 이룬 사람입니다. 정치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순수한 군인이었습니다. 뜻을 이루었다기보다는 비장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김유신은 장엄한 생애를 산 사람입니다. 이 이순신의 군인 정신은 또한 기록 정신입니다. 이분이 난중일기를 남겼으므로 이순신이 오늘날 이렇게 존경을 받는 면이 있습니다. 기록을 남긴 사람이에요. 이 종군 하면서 꼼꼼하게 기록을 남긴 덕분에 이순신의 고민과 성취, 그것을 우리가 아주 가깝게 느낄 수 있는데, 특히 명량해전의 기록은 아주 생생합니다. 명량해전은 1597년 10월에 이 양력입니다. 양력으로 10월에 있었던 해전이죠. 명량해전. 이 명량해전이 일어나기 전에 이순신은 모함에 걸려가지고 옥중 생활까지 합니다. 고문도 받습니다. 그러다가 파직이 된 상태에서 석방이 되었을 때 원균이 패전함으로써 다시 3군 수군 통제사로 복직을 합니다. 그러나 남은 배가 12척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때 올린 보고서가 미신불사 상유12. 미신은 자리를 낮춰버리는 거죠. 저는
죽지 않고 아직 12척이나 있습니다. 12척이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하여 1597년 10월에 명량에서 압도적 다수의 일본 수군과 대결합니다. 난중일기에 이날의 대결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적었어요. 마치 르포 기사 같습니다. 르포 기사 같아요. 박해일 서울대학교 교수가 쓴 이순신의 일기에서 제가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군인정신입니다. 조국, 문재인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정신이 느껴지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별망군이 다가와 보고하기를 수요를 알 수 없도록 많은 적선이 명량으로 들어와 곧장 우리가 진치고 있는 곳으로 오고 있다고 했다. 즉각 여러 배에 명령하여 닷을 올려 바다로 나가니 적선 130여 척이 우리 배를 에워쌌다. 여러 장수들은 적은 수로 많은 적을 대적하는 것이라 모두 회피하기만 꾀하는데 우수사 김억추가 탄 배는 이미 2마장 밖으로 나가 있었다. 나는 노를 재촉하여 앞으로 돌진하여 지자, 현자 등 각종 총통을 폭풍과 우레같이 쏘아대고 군관들이 배 위에 총총히 들어서서 화살을 빗발처럼 쏘니 적의 무리가 감히 대들지 못하고 나왔다가 물러났다가 했다. 그러나 겹겹이 둘러싸여서 형세가 어찌 될지 알 수가 없어 온 배의 사람들이 서로 돌아다보며 얼굴 빛을 잃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타이르되 적선이 비록 많다고 해도 우리 배를 바로 침범치 못할 것이니 조금도 마음을 동하지 말고 다시 힘을 다하여 적을 쏘고 또 쏘라 하였다. 여러 장수들의 배들을 본 적 먼 바다로 물러나 있는데 배를 돌려 굴령을 내리고자 해도 적들이 그 틈을 타서 더 대들 것이라 나가지도 돌아서지도 못할 형편이었다. 호각을 불어 중군에 굴령을 내리는 깃발을 세우게 하고 또 초요기를 세웠더니 중군장 미조항 첨사 김응함의 배가 차츰 내 배로 가까이 왔으며 그제 현령 안위의 배가 먼저 다가왔다. 나는 배 위에 서서 친히 안위를 불러 말하기를 너는 군법으로 죽고 싶으냐? 내가 군법으로 죽고 싶으냐? 도망간다고 어디 가서 살 것이냐? 하니 안위도 황급히 적선 속으로 돌입하였다. 또 김응함을 불러 너는 중군으로 멀리 피하여 대장을 구원하지 않으니 죄를 어찌할 것이냐? 당장에 처형할 것이로되 적세가 또한 급하니 우선 공을 세우게 하리라 하였다. 그래서 두 배가 앞서 나가자 적선이 탄 배가 그 휘하의 배 두 척에 지시하여 일시에 안위의 배에 개미가 붙듯이 서로 먼저 올라가려 하니 안위와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죽을 힘을 다하여 혹은 모난 몽둥이로 혹은 긴 창으로 혹은 수마석 덩어리로 무수히 마구 쳐대다가 배 위의 사람들이 거의 기진맥진하므로 나는 뱃머리를 돌려 바로 쫓아 들어가 빗발치듯 마구 쏘아댔다. 적선 세 척이 거의 다 엎어지고 쓰러졌을 때 녹도만호 송여정과 평산 포대장 정응두의 배들이 뒤따라와서 힘을 합해 적을 사살하니 몸을 움직이는 적은 하나도 없었다. 투항한 외인 준사는 앙골포의 적진으로부터 항복해온 자인데 내 배 위에 있다가 바다를 굽어보더니 말하기를 그림 무늬 놓은 붉은 비단옷을 입은 저자가 바로 앙골포 적진의 적장 마다시오라고 했다. 내가 김돌손을 시켜 갈구리로 뱃머리에 낚아 올린 적 준사가 좋아 날뛰면서 바로 마다시라고 말하므로 곧 명하여 토막토막 자르게 하니 적의 사기가 크게 꺾였다. 이때 우리 배들은 적이 다시 범하지 못할 것을 알고 북을 울리며 일제히 진격하여 지자 현자 포를 쏘아대니 그 소리가 산천을 뒤흔들었고 화살을 빗발처럼 퍼부어 적선 31척을 깨뜨리자 적선은 퇴각하여 다시는 가까이 오지 못하였다. 어떻습니까? 이게 충무공의 이순신의 군인정신입니다. 조국 법무장관은 여기서 뭐가 배우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문장을 인용하려면은 이순신 말고 다른 사람 한번 찾아보시죠. 제가 하나 추천드릴까요? 김유신 있잖아요. 김유신. 김유신이 처한 상황과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비슷합니다. 김유신은 내왕을 모신 사람입니다. 선덕의 왕, 진덕의 왕, 태종부열 왕, 문무왕을 모시면서 79살까지 살 동안에 병권을 잡고 통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서기 660년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때 당나라는 이참에 13만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신라까지 먹어치우려고 했습니다. 내친 김에 그 낌새를 차린 신라 조정이 대책회의를 엽니다. 태종무열왕 주재로. 그때 다미공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먼저 기습을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태종무열왕이 아니 우리를 도와서 원수를 타도한 당나라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좀 약한 이야기를 하니까 김유신이 정색을 하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는 비록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개의 다리를 밟으면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찌 환난을 당하여 가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개는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개의 다리를 밟으면 물어야 합니다. 이때 개는 신라를 비유하는 것이고 주인은 당나라를 비교하는 것이죠. 아무리 당이 우리를 도와주었다 하지만은 우리까지 먹으려고 할 때는 우리는 참을 수 없다. 결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대결 자세를 취하니까 소정방은 당나라 군대와 함께 의자왕 등 포로를 잡았던 사람을 이끌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당 고종에게 귀국 보고를 하니까 고종이 묻습니다. 왜 내친 김에 신라마저 치지 않았냐? 거기에 대해서 소정방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라는 비록 나라는 작지만 임금은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는 나라에 충성하며 아랫사람은 윗사람 모시기를 부영과 같이 함부로 도모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딱 보고를 합니다. 이게 바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할 수 있었던 저력을 딱 요약한 겁니다. 임금, 신하, 백성이 똘똘 뭉쳐 있으니까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먹을 수가 없었다. 그 선두에 김유신 같은 사람이 있었다 이거죠. 삼국사기 보면은 김유신 열전 부분이 아주 길게 나와 있으니까 조국 씨는 이제 이순신 그만 팔고 김유신으로 한번 좀 방향을 바꿔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충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